추석 연휴 기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두 자릿수였지만 집단 감염이 잇따라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증상이 있을 경우 신속한 검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포천의 한 군부대에서 3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감염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걱정이 큰 상황입니다. 지난 개천절 경찰이 광화문 광장 집회를 차단해 코로나19 확산과 충돌 걱정을 덜 수 있었는데요. 한글날에도 서울에 10인 이상 집회 신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수도권 아파트 분양 물량은 9,700여 가구였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6.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서울에서는 우려했던 개천절 광화문 집회가 큰 충돌 없이 지나가면서 걱정을 덜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단체들이 서울 주요 도심에서 한글날 집회를 예고하고 있어 우려가 계속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방역당국은 원천 차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심다혜 기자입니다. 수도권 감염 확산에 기폭제가 된 일부 보수단체의 광복절 집회. 이번 개천절에는 달랐습니다. 경찰이 광화문 광장 인근을 원천 봉쇄했기 때문입니다. 동원된 경찰 버스만 300대, 도심 한복판에는 바리케이드와 차벽이 설치됐습니다. 감염 확산의 위험성 때문에 우려되었던 개천절 집회도 다수가 밀집하는 상황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방역에 협조해 주신 국민 여러분과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우려는 여전합니다. 오는 9일 예고된 한글날 집회 때문입니다. 서울시에 신고된 10인 이상 집회는 52건. 방역당국은 특별 방역 기간이 일주일 남아있는 만큼 한글날에도 집회를 불허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도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절대적인 과제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집회에 대해서는 원천 차단을 위해서 공동 대응할 계획입니다. 방역당국은 추석 연휴 이후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남아있다며 병원과 요양시설 등 고위험 시설의 선제 검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연휴 기간 동안 증상이 있는 국민들은 반드시 보건소 상담 후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포천의 한 군부대에서는 연휴 막바지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7월 포천 군부대 집단 감염 이후 2달여 만에 또 발생한 건데요. 한 부대에서만 3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천 내촌면의 한 육군부대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4일 오전 병사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자 군 당국은 즉시 해당 부대 군장병 269명 중 파견자 등을 제외한 245명을 검사했습니다. 검사 결과 당일 오후 9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고 다음 날인 5일 24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확진자는 총 36명, 이 중 간부는 3명, 병사는 33명으로 간부 A씨를 제외한 나머지 군장병 모두 부대 내에 거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대 인근 관사에서 생활하던 A씨는 지난달 26일과 27일 서울을 방문했고 당시 자차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집단 감염에는 조사관 5명이 투입돼 역학조사 중입니다. 앞서 지난 7월 포천에 있는 다른 군부대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당시 군 교회를 통해 인근 부대로까지 감염이 확산해 방역당국이 한때 긴장하기도 했습니다. 방역 지침 강화로 군 종교 모임이 금지되면서 부대 간 확산 가능성은 줄었지만 이번 집단 감염의 경우 감염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최초에 어디서 어떻게 걸렸는지는 지금 잡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가장 지금 어렵기 때문에 오늘 질병관리청하고 경기도 감염병지원단하고 경기도청, 군부대 역조관들 모여서 좀 심층 토론을 2시에 하기로 했어요.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추석 연휴 동안에도 코로나19 감염은 계속됐습니다. 명절에 고향을 찾았다가 확진을 받는가 하면 집단 감염도 잇따랐는데요. 연휴 동안 신규 확진자 수가 두 자릿수에 머물렀다고 해도 아직까지 안심하기에는 이른 상황입니다. 취재기자와 우리 지역 상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세진 기자, 연휴 동안 우리 지역 상황 어땠습니까? 네, 연휴에도 감염 확산은 이어졌습니다. 인천 부평에서는 지인 모임에서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는데요. 지난달 30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연휴 동안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더니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네. 5일까지 이 모임에서 모두 1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명절 귀향 과정에서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 때문에 걱정이 많았는데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추석 명절을 보내기 위해 인천 강화에 있는 친척집을 찾은 30대 경기도민 한 명이 코로나19 환자로 확인이 된 건데요. 네. 이 환자는 증상을 느끼고 강화에 있는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뒤 인천 확진자로 분류가 됐습니다. 네, 코로나19에 취약한 요양시설에서도 감염이 잇따랐습니다. 경기도 부천의 요양원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부천의 한 재활 요양원에서도 집단 감염이 있었습니다. 이 요양원에서는 지난 23일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11명이 감염된 걸로 파악됩니다. 이 중 치매 병실을 사용하고 있던 환자가 9명이고요. 나머지는 요양보호사 1명과 간호사 1명입니다. 부천시는 지난 23일 이곳에서 환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자마자 요양원 전체를 동일 집단으로 보고 격리했습니다. 환자들이 수개월 동안 밖에 나가지 않았고 또 면회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요양보호사를 감염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일부는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가 2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추가 감염에 대한 우려는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살펴본 것처럼 수도권 곳곳에서 확진 사례는 있지만 연휴 기간 신규 확진자 수는 두 자릿수에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우려했던 만큼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확산세가 어떻게 꺾였다고도 볼 수가 있을까요? 아직 확신을 할 수는 없습니다. 연휴 기간 신규 확진자 수가 두 자릿수를 유지를 했다고 해도 확산세가 꺾였다고 안심을 하기엔 아직 이른 상황인데요. 네. 먼저 연휴 동안 검사량이 줄어들면서 아직 드러나지 않은 확진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용한 전파도도 이뤄질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 연휴 동안 또 이동이 또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귀성객은 줄었다고 하지만 축캉스를 즐기기 위해서 곳곳에 일부 관광지들이 인파로 또 붐비기도 했었죠. 예. 이렇게 이동이 많아질수록 감염 범위는 넓어질 수가 있고 또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방역당국에서는 이런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경우에 이번 주 중후반은 돼야 연휴에 대한 그 여파를 좀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휴 이후 폭발적으로 환자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모두의 동참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부터는 연휴 이후에 환자 발생 감시가 중요하여 조기 검사, 조기 치료 격리에 집중해야 될 시기입니다. 명절 고향 방문 그리고 다중이용 시설 및 많은 사람과의 접촉이 있은 후에 발열, 기침 등의 의심 증상이 있으시면 코로나19를 의심해 보시고 출근, 등교는 중지하고 선별진료소를 통해서 신속하게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네, 추석 연휴는 끝났지만 아직까지 한글날 휴일도 남아 있습니다. 방역당국에서도 11일까지를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한 만큼 아직까지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되겠는데요. 방역 대책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 명절은 끝났지만 수도권 고위험 시설은 특별 방역 기간인 11일까지 문을 열 수 없습니다. 예. 집단 감염이 잇따르면서 조금 더 강화된 방역 대책도 나왔는데요. 오는 13일부터는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다중 이용 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하고요.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이 되는데 감염 위험이 높은 대중교통이나 집회장 그리고 취약 지역인 의료시설이나 요양원, 주야간 보호시설은 거리 두기 단계와 구분 없이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이런 곳에서는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스크를 착용하고도 코와 입을 꺼내고 있다면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좀 동참해야 하는 부분이겠죠. 이번 주에는 부디 확산세가 좀 꺾였다 이런 소식을 저희도 전해드릴 수 있겠다면 참 좋겠습니다. 이세진 기자였습니다.
서울시가 코로나19 여파로 무급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고용위기 극복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시는 무급휴직 중인 근로자 5,500명에게 다음 달부터 2달간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대상은 7월 1일 이후 서울의 50인 미만 기업에서 5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로 기업이 있는 자치구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인을 위한 전문 역학조사관이 경기도 내 지자체에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시군 역학조사관 현황을 보면 경기도 내 31개 시군 가운데 전문 역학조사관이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다만 의정부와 양주, 부천과 김포 등 16개 시군은 28명의 역학조사관을 채용했지만 보건 전문가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역학조사관은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감염병 확인과 경로 조사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직군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수도권 아파트 분양 물량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8월 공동주택 분양 물량을 보면 수도권은 9,700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6.3% 줄었습니다. 주택 인허가 물량 역시 14,400가구로 지난해보다 26.3% 감소했습니다. 이 같은 원인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규제가 강화됐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주택 구매 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인천시가 인천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의 재산 기준을 기존 2억 5,700만 원 이하에서 3억 5천만 원 이하까지 확대했습니다. 인천형 긴급복지 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 때문에 생계 유지가 곤란한 시민에게 긴급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대상자에게 식료품비와 의복비 등 생계비를 4인 가구 기준 123만 원까지 지원하고 각종 검사와 치료 등 의료 지원비도 3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또 임시 주거비를 4인 가구 기준 약 64만 원까지 지원하고 수업료와 입학금 등 교육비, 동절기 연료비도 지원합니다. 인천시는 올해 8월 말까지 총 2,100여 위기 가구에 긴급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인천시가 2035년 인천광역시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이 지난달 25일 환경부로부터 최종 승인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인천시의 공공하수 처리 시설 용량은 하루 1,513톤 수준인데요. 인천시는 최근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하수 발생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 공공하수 처리 시설 용량을 오는 2035년까지 하루 1,809톤 규모로 늘릴 계획입니다. 특히 시는 지난 1995년 설치된 승기 공공하수처리 시설을 지하화 현대화하고 그 위에 공원과 체육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가좌 공공하수처리 시설을 개량해 수질을 개선하고 20년 이상 된 하수관로 전량에 대해 집안 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정밀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경기도가 오늘 12일부터 수입산 활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하는 행위를 중점 점검합니다. 점검 대상은 활참돔이나 활방어 등 살아있는 수산물로 일본이나 중국, 러시아 등에서 수입되지만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될 가능성이 높은 것들입니다. 경기도는 이들 수산물을 취급하는 음식점과 횟집, 전통시장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온라인 마켓과 배달 앱 등에 대해서도 단속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살아있는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산지를 속여 판매할 경우에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중복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 평생학습관이 갤러리 다솜에서 이달 6일부터 15일까지 미술 전시회를 여는데요. 온라인 관람만 가능한 이번 전시회 주제는 고요한 가운데 움직임이 있고 바쁜 가운데 한가롭다는 뜻의 정중동 망중한 김진경 작가의 콜라주 작품 20점이 전시됩니다. 지금까지 헬로티비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